네, 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조금 민감하면서도 또 중요도 매우 높습니다.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불법 도박의 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게요, 어떠한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내 치유와 치료에 전념을 하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 직업은 도박 중독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비중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도박 사범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죠. 불법 도박으로 해서 도박 처벌을 받는, 도박죄로 처벌받는 분들, 또는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기소유예나 또는 교육이 둘로 나눠지는데 집행유예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그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근 올해만 해도 지금 제가 성남, 안산, 안양, 수원, 이게 수도권에 있는 거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거의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강사도 많이 있지가 않다 보고 이게 조금 흔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불법 도박하면은 이제 그 사이트가 걸릴 경우에 우리들은 많이 처벌을 받죠. 공소시효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입니다.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한 6개월 전에 했던 그 사이트에서 그게 적발이 돼서 내 명의로 된 입금 내역이 되고 어디 경찰서입니다. 몇 시까지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시는 게 맞고요.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경찰서에서 적발을 했다면 그걸 이관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면 돼요. 내가 당이 바뀌면서 연락도 오는데 나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나눠지냐면 입금 내역과 이제 베팅 횟수로 상습이냐 아니냐로 처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불법 도박죄는 246조 형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이 돼요. 그런데 상습일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상습인지 아닌지를 입금 내역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가로도 그 상습 내역을 보는데, 자, 그러니까 거의 기소유예 교육을 받으면요, 기소유예가 되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초범 몇 번 입금 내역이 없는 분들 또는 금액으로 그걸 정하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분들한테 얘기 들은 걸로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입출금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왔다 갔다 한 돈의 합이 2천만 원이니까 정말 몇 번 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 넣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땄어요. 그러면 난 100만 원만 한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도박 기록은. 그걸로 되는데 그게 2000만 원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잃은 거. 그쵸? 입금을 계속만 했기만 했다. 그것도 2000만 원이 되면은 그 이하가 아마 기소유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소유예가 뭔지 아시죠? 벌금보다도 낮은 형벌입니다. 벌금형보다 낮은 형벌. 한번 기소가 검찰 측에서 안 하겠다. 당신은 미비하니까, 단 도박 중독이니까 예방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에서, 아니면은 도박문제관리센터 지방센터에 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보호관찰 소속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 교육을 받아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예방교육, 간단하게 본인 도박 중독이 어떤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소유예가 이제 돼서 다행히 이제 처벌을 면하는 거고, 그 위가 뭐죠? 벌금입니다. 벌금도 작은 금액에서부터 굉장히 높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나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횟수와 입출금 내역으로 그 벌금도 정해집니다. 낮고 높고, 그리고 상습이냐 아니냐로 작은 금액으로 올라가겠죠, 점점. 자, 벌금형에는 그 의무교육이 없습니다. 벌금형에는 의무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까지 그 교육을 하고 우리 오신 분들이랑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은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5일이에요. 8시간씩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거를 뭐 매주 월요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 스케줄에도 맞기도 하고 그분들 스케줄을 맞는데 보통은 이제 제 스케줄에 맞춰주시죠.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빼기는 어려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은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집행유예 교육을 요즘엔 전 많이 하거든요. 기소유예 교육은 하루짜리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집행유예 교육인데 막말로 집행유예부터는 실형이에요. 실형입니다. 단 그 실형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그 안에 동종전과가 다시 생길 경우에는 그게 바로 실형으로 따라 붙죠. 그래 굉장히 위험한 그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어떤 분들 받나 했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 사이버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굉장히 금액이 커야 된다고 제가 옛날 경험으로는 기억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 적발이. 두 번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벌금을 바로 뛰어넘어 버리죠. 그리고 금액도 입출금 내역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이 금방 넘어가요. 매덕이 금방 나오고 따고 잃고를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집행유예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뭐 변호사도 사선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변호사들 말고요. 돈을 직접 줘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문 변호사의 의미가 없죠. 내가 한 건데 뭐 더 이상한 오해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음주운전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좀 그런 거는 싸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겁이 워낙 나니까 비싼 수임료를 내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예요. 실형을 받는 거죠. 전과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다음에 걸리면은 벌금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무조건 집행유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연속된 집행유예 또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법 도박죄가 그 기준이 타이트하게 돼서요. 기소유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요즘에 기소유예 교육이 없지?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거의 안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고요.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서 집행유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유예 플러스 알파로 의무교육이 40시간이 나오고요.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뭐 자기가 급한 업무나 다른 사적인 내용 때문에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면은 단 그 안에 받지 않으면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이제 뭐 실형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집행유예 받았다고 해서 의무교육에 참석을 안 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든지 이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가봤더니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그런데 또 그분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 때우기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의무교육이고 어쨌든 자기가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쵸? 집행유예자라니 실형 전과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우리 회원들이랑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호관찰소마다요 그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요. 새로 지어진 데는 또 아주 낡은 데들이 있거든요. 열악한데 거기는 막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요. 졸렵고 막 그렇습니다. 저야 뭐 어쨌든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졸렵진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배려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강의를 잘하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그죠? 또 저희가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관심도 많이 끄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져가시는 게 있으면 이게 이어지지 않을 텐데 재범률이 굉장히 높겠죠. 재범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교육 받아가지고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 되고 최소한 다시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은 깨세요. 그런 말을 해요. 집행유예 2년 받았다면 2년 동안만 하지 마세요. 하셔서 그게 걸리면 물론 집행유예 기간에 걸리면은 지난 거는 상관없는데 연달아서 터져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집중도가. 그래서 끝날 때는 그래도 정이 들어서 다들 이제
잘하겠다고 하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감사는 하지만 너무 힘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생계랑 연관이 돼 있는데 막 전화 오죠. 뭐 업무에 관련돼서 막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교육 받으면요. 어쨌든 그런데 교육 참석은 꼭 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뭐 지각 1분 뭐 이런 거 진짜 요즘에는 웬만하면 잘 안 봐줍니다. 정말 다 이렇게 화상으로 체크하고요. 그 아침에 오면은 출석 체크 1분만 늦어도 지각 표시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법 도박은 다 처리가 되고 실제로 실형도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도박장 개설제, 그렇죠. 사이트 운영자들, 그죠? 사이트 운영자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치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형이 좀 더 센데, 그 사이트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센 형은 아니죠. 그분들 같은 경우 실형이 바로 나오는데 그분들은 운이 좋은 케이스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불법 도박을 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처벌에 따른 어떤 교육이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팁 하나 이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도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돼. 왜 걱정될까요? 걸릴 것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해 불법에 대한 겁도 많고요. 아니면 내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지원이 목표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걸릴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형사들이 최초에 만드는 첫 번째 조사하시는 분들이 도박문제관리센터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서 교육을 받고 상담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포함해서 검찰로 잘 써서 올려주겠다. 이분 이미 반성하고 있고 관련돼서 그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어서 스스로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개월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확인서 제출합니다. 라고 잘 써주면 일단 그 형사님들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막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좋은 의견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반성하는 사람한테 더 센 형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진심으로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회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처벌을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그런 분들은 회복으로 가는 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더 오늘 다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린 내용까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